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단기적으로 25%나 급등을 했고 또 이틀 연속 살짝 순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마이너스 2% 정도대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럴 것이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등 이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연준 의장의 연설이죠. 9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 연설에서 어떤 발언하냐에 따라서 우리 폰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연설이 있게 된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장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짝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최근 25%나 급등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끝이 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소송 리스크에 더 이상 매몰될 그런 시기가 아니고 리플의 펀더멘탈 바로 ETF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비축 자산 계획, 여기에 포함되는 것에 현재 리플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고래 세력들이 활발하게 저점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매도나 손절이 아닌 수량을 더욱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10분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잡아나가면서 자, 우리가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금을 지키게 되면은 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지금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일주일 동안 10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3일자인데 지금 오늘자 기사를 또 한번 보면은 벌써 이틀 만에 지금 20억 달러나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55억 달러까지 돌파를 한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롱 포지션 세력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방 베팅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자, 현재 1일 파생 상품 거래량이 43% 감소한 107억 달러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최근 청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본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리플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송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곧 ETF가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고래 세력들이 강력한 상승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 바로 5월 19일 날 리플의 선물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딱 4일 남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분석가들은 최대 $8까지 폭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선물 출시가 중요한 것이 이거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SEC가 이 현물 ETF를 출시를 이제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제 조건이 바로 선물 상품 출시 여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상품 출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현물 ETF이기 때문인 거죠. 자, ETF 같은 경우도 리플의 모니카름 회장은 5월달 정도로 지금 승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5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안으로 최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ETF가 출시가 되게 된다는 건 우리 리플에 대해서 자,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강력히 장기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8를 넘어서 최소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최대 $36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지속이 되어 왔었던 3개월 저항선 돌파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 이행 시장 구조에 강력한 전환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활용하는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해 본다라면 3개월 차트에서 5파 상승 구조가 관찰되고 있고, 현재 리플은 1, 2파를 소화하면서 3파동에 현재 돌입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긴 파로 인식되는 3파가 지속될 경우 리플은 $36까지 치솟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1파, 2파, 3파, 4파, 5파 정점을 찍고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현재 리플은 2파동까지 진행됐고, 이제 3파동에 현재 초입 구간에 현재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파동이 이제 전개되면서 $36까지 급등한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기 목표치는 $3, 중기적으로는 $5.85, 그리고 이후에 13, 18, $26 등 주요 저항 구간까지 현재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기 고점 저항대가 출현할 때마다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금을 항상 보유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눌림목을 활용해서 우리는 다시 저점 매수로 개입을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투자의 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서도 리플은 강세를 현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더리움과 기타 알트코인들이 차츰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상승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 XRP의 가능성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 관점에서도 $36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리플은 중요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ETF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수단에 이제 불과한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바로 이 스위프트를 리플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최근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거래량이 1%만 처리해도 $35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좀 전에 살펴보았던 기술적인 분석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죠. 자, 인공지능 챗 GPT를 활용해서 이 XRP가 스위프트 1일 거래량의 1%인 $500억 규모를 처리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현재 리플의 1일 거래량이 $29억, 가격은 $2.08 기준했을 때 이 $500억 약 17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리플의 가격도 $35.86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국경 간 결제를 할 때, 해외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자, 리플도 이 태생 자체가 국경 간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코인이죠. 자, 그런데 최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바로 리플과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진짜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국제금융협회가 리플과 XRP를
기존 은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크로스 보더, 바로 국경 간 결제 인프라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선 XRP가 비용 절감과 속도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리플레저는 기존의 전통 은행 간 송금 비효율성을 우회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외 송금을 할 때 보통 우리 국내에서 이제 실시간 이체를 할 때 실시간 이체가 되는데,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2에서 3일 정도 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죠.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굉장히 비싼 편인데, 리플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 단위가 아닙니다. 단 3, 4초밖에 걸리지 않고 수수료도 지금 몇백 원, 몇십 원 단위로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저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기존의 스위프트가 아닌 리플을 더욱더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국제금융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리플을 인정을 해준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IMF와 세계경제포럼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XRP가 비효율적인 자본 고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목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이 모건 스탠리 또한 리플을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공식 인정을 통해서 리플과 XRP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모니카 령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굉장히 설레는 발언했는데, 바로 XRP 수문이 올해 열릴 것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최근 모니카 령 회장은 이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XRP에 접근한 방식에서 눈에 띄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이 리플의 기술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것이고, 올 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SAB 121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자, 이 법안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이제 보유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금융기관들의 기조도 완벽하게 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니카 령 회장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이제는 올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의 솔루션에 대한 참여를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역시도 디지털 자산 분야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금융기관들과 리플은 이전부터 긴밀히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SEC와 리플의 소송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SEC는 리플에 대한 소송을 기각을 했고, 또 최근 법원에 이 합의 조건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합의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등장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로 인해서 리플과 은행 파트너들의 대화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대 운영사 블랙록도 이제 곧 리플의 ETF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욱더 기대감을 증폭시켜 나가는 부분이고, 또 블랙록은 아직까지 ETF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최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을 만나서 ETF 승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곧 블랙록도 리플 ETF를 신청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리플 모니카 령 회장의 발언은 리플이 그동안 직면했었던 장벽이 이제는 걷어지고 있고,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상품과 XRP를 미래 금융 시스템에 실행 가능한 구성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리플이 이제 곧 스위프트를 점차적으로 잠식을 해 나간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스위프트 거래량이 1%가 아닌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목표가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니카 령 회장의 발언도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 강력한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정말 재밌고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이 2.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리플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셀 구간이죠. 박앤셀 중에서도 박앤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우리가 놓쳐서 안 되시는 거고, 여러분 돈을 다른 데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리플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번에 쭉 뻗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동성이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셔도 안 되시는 겁니다.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매수 타점 잡고서 공략해 나가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